그러면 그 휴기 분석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윈드, 풍속,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템프, 이건 템퍼리처네요. 온도, 이건 뉴욕시의 뉴욕시의 그 풍속과 온도를 측정한 그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 보시면은 어떤 그 트렌드는 보이시죠? 그 여기서 보면 이제 점선으로 찍은 것이 각 그 윈드 값마다 쭉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평균값들만 쭉 해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요거는 요걸 점선은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게 대강 어떤 선형적인 트렌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렇게 눈으로 짐작하기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보조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선으로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그 느낌이 오시면 처음에 이제 이 가정을 모형을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윈드하고 이 템퍼리처 온도하고 관계를 이와 같이 1차 선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관측하는 과정에서 이제 노이즈가 생기고, 그 다음에 관측뿐이 아니라 어떤 원인 모를 이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걸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음, 이렇게 노이즈로 표현을 하고요. 목적은 자료를 잘 설명해주는 모형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단 그 선형 모형을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수, 절편값과 이 개수값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이 주 절차예요. 그래서 자료는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풍속과 온도, 매일매일의 풍속과 온도 자료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모형 찾기, 즉 여기서 이 개수값을 찾는 데 있어서의 그 기본 원리는 여기 보시면 이 템프 I는 실제 관측한 이 온도고요. 이거는 이제 가상적으로 아직은 모르지만 이 모형에서 이 값이에요, 요 값. 그러니까 A 더하기 B 윈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모형 값을 실제로는 이게 A, B 값을 여기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제 이렇게 뒤에 모자를 씌워서 해트 씌워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놈은 실제 관측치가 되고 이놈은 이제 이 모형 값이 A 더하기 B 윈드 I 요거를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해트를 씌워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모형으로부터의 요 값, 그다음에 실제 값, 요거의 차이를 제곱을 했죠. 요 제곱한 거에 전체의 관측치에 대한 1부터 n까지 전체의 합,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차의 제곱의 합이 요 값이 최소화가 되게끔 이 A, B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최소 자승법이라고 이게 최소 자승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래 사용한 데이터가 이름이 에어 퀄리티 데이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코드들은 R이라고 하는 그 통계 패키지 코드인데요. 이거 이제 아무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R 패키지 안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이와 같이 불러냈어요. 이게 이제 데이터 R 코드인데 데이터 해가지고 이 에어 퀄리티라는 이름의 데이터를 불러내죠. 불러내서 데이터가 어떤 모양인지 하려면 이제 헤드 그다음에 에어 퀄리티 하면은 그 데이터
처음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각 그 요소들의 이름도 나와 있고요. 이건 오존의 그 강도, 그다음에 그 태양빛의 광도, 그다음에 풍속, 온도, 그다음에 이건 달이 5월 달이죠. 5월, 그다음에 데이는 이제 1일부터 쫙 나가죠. 그래서 이게 전체 데이터가 5월부터 5, 6, 7, 8, 9 해서 5개월 동안 전체에서 153일간의 그 관측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ttach라는 커맨드를 쓰면 우리가 바로 이 데이터에 있는 요인들의 이름을 바로 내가 불러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사용하죠, 여기서. 그럼 이건 이제 그림 그려라는 거죠. 윈드를 X축에, 템프를 Y축에, 여기 윈드 템프가 있죠. 그래서 이게 윈드를 X축에, 템프를 Y축에 해서 플라팅 하시오.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와 같은 점선들을 내가 좀 보고 싶으면 이와 같은 커맨드를 쓰시면 돼요. lines, row ess, 그 다음에 이제 윈드를 x 값으로 하고 템프를 y 값으로 하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f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평균 값을 잡을 때 어느 정도의 이 윈드의 요 폭 안에 있는 값들의 평균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점을 찍으시면 그런 어떤 폭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라인 타입이에요. 4가 되면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하면 이제 참고용으로 도움을 주는 보조선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한 A, B 개수값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R 코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LM은 리니어 모델, 선형 모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템프, 윈드가 X 값으로 하고 템프를 Y로 해서 회계 분석하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그 분석한 결과가 요 변수에 다 들어가 있죠. lm.aq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summary 하고 이 코드를 치고 이 결과를 치시면 이 결과가 쫙 이제 이렇게 이게 전체적인 결과 내용입니다. 우선 처음에 입력한 그 함수에 이게 좀 모양이 나오죠. 그죠? 이게 포뮬라 그러면 이제 회귀 모형이 여기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레지듀얼은 오차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이 선 자체가 추정 회귀 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추정된 회귀 선이에요. 그래서 추정된 회귀 선을 중심으로 해서 요 각 관측치들이 이런 게 차이가 있죠. 이거 우리가 이제 레지듀얼이라고 부르는데 이 레지듀얼들을 전체 예를 들면 153개 레지듀얼 값을 쫙 펼쳐놓고 가장 작은 값이 이거고 가장 큰 값이 이거고 그다음에 중앙값이 얼마고 그다음에 1/4분위 값이 얼마고 3/4분위 값이 얼마고 그걸 이제 이게 이렇게 한눈에 어떤 대표적인 값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그 개수의 절편값 A죠. 이게 A에 대한 추정치가 이겁니다. 90. 그다음에 이건 B에 대한 추정치가 마이너스 1.23 요 값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값이 과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 쭉 뒤에 보시면 요 값 이게 맨 뒤에 있는 요 값이 보통 0.05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건 굉장히 작죠. 이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작은 값이죠. 0.5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굉장히 작다는 얘기는 이 추정된 이 값 자체가 아주 유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의하다는 얘기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값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값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기에 이게 얼마죠? 여기 이제 90 얼마죠? 이건 마이너스 1.2. 그래서 여기 앞에 여기다가 90. 그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23. 이걸 집어넣으셔서 그게 집어넣은 요 식이 뭐가 되냐면 추정 휴기선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제 추정 휴기선 식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요게 추정 휴기식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은 추정 휴기선 그렇게 부를 수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residual standard error 요건데 이건 뭐냐면요. 이게 8.44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 노이즈가 있죠. 이 잡음의 표준 편차예요. 잡음의 표준 편차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multiple r squared 이런 값이 있죠. 이거 뭘 설명해? 여기 0.21 그런 값이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오른쪽 그 그림에서 보시면 전체 이 템퍼처 값의 이 변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선 무시하시고 그냥 요 템퍼처 요 값만 이렇게 쭉 보시면 상당히 넓게 이렇게 펴져 있죠. 이게 이제 이와 같은 그 변이, 이 변이를 설명하는 요 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그 부분이 21%쯤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런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 변이가 크면 전체 이 템퍼처에서 변이가 크면 클수록 이 휴기 시기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의 비중이 그만큼 이제 작게 나타나는 거죠. 만약 이게 1이다. 만약에 이제 이 값이 1이면 무슨 의미냐면 1이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이 선 위에 있을 때, 모두 다 선 위에 있을 때가 이제 아주 완벽하게 모든 그 y 값들이 이 선으로 설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값이 작을수록 점점점 이 y 관측치들이 이 선으로부터 많이 멀리 벗어난다 그런 의미예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관련되는 이제 서적이나 그걸 통해서 더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실선상의 값을 우리가 이제 모자로 씌워서 temp I hat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일단 그 앞에서 결과를 보시면 이게 요 값에 의해서 이게 아주 유의하게 요 값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 값들을 당신이 그 추정이나 무슨 작업을 할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이게 이제 추정 그 회기선이죠. 추정 회기선 요 결과를 가지고 추론도 하고 예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온도에 대한 기대값.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0 풍속이 시속 20km일 때 온도의 평균치가 얼마가 될까?
이걸 이제 요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전력 공급 회사에서 이런 데는 이제 관심이 많겠죠.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에어컨을 많이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이 평균적으로 온도가 어디쯤 될까? 그걸 이제 예측하고 싶어요. 추측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요거예요. 온도 기대값 혹은 온도 평균값의 추정 영역. 그게 이제 20도일 때 영역이 요 안쪽에 있는 점선 요 부분, 요 폭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5도라 5km, 시속 5km다 그러면 온도는 좀 높은 요 범위에서 평균값이 혹은 기대값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그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구간을 이렇게 쭉 따라가서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컨피던스 밴드라고 불러주는데 이게 이제 추정 띠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추정 띠라고 불러줘요. 뭐에 대한 추정 띠인가 하면은 온도 기대값. 그래서 이제 온도 기대값의 추정 띠가 되고요. 근데 여기에 그 신뢰도가 붙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95%를 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95%그 신뢰도로서 그 띠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이제 추정 띠를 뭐라고 부르냐면 confidence band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상당히 그 confidence band 폭이 좀 좁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그 추정 회귀선을 사용해서 어떻게 또 활용하냐면 미래 특정 일의 온도 예측 영역을 우리가 또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풍속이 20일 때 내일이 예를 들면 이제 20이라면 풍속이 20이 된다는 예보가 나왔으면 그러면 내일은 그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온도에 대한 어떤 그 분포를 알고 싶어요. 그럴 때는 특정 일에 대한 어떤 분포, 그걸 알고 싶을 때는 훨씬 그 불확실성이 크게 됩니다. 크게 나와서 여기 보시면 지금 바깥쪽에 약하게 지금 어떤 이 선들이 있죠. 여기도 있고, 요게 이제 특정 일에 대한 어떤 그 값의 예측 구간. 요게 이제 그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만큼 훨씬 넓은 구간 안에 걸쳐서 구간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구간은 특정 하나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지금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기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가 이렇게 아주 넓은 범위에 걸쳐 있게 되죠. 여기 구간이고 또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넓은 구간에 걸쳐서 이게 이제 예측 구간이에요. 예측 구간.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아주 폭이 넓죠. 그래서 이 예측 구간을 이 예측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95% 온도
예측 D예요. 온도 예측 D. 예. 이걸 영어로 하면 prediction band라고 불러져요. 예측 D, 이걸 우리가 prediction band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이 희귀 분석 그 방법은 이와 같이 추정에 혹은 예측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희귀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군집 분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